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질문들.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지만 뭔가 궁금하긴 한 그런 질문들. 어디 가서 물어볼 곳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에너지 낭비해가면서까지 찾아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궁금은 한 그런 질문들. 저희가 대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쉽지만 또 알면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상식들. 저희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저는 잡상식 알려주는 사람들의 이찬규. 송진석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에게 물어보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물어본다고 해서 답을 듣기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만 모아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는 저희는 잡상식의 대가, 잡상식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네, 진석씨,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많은 잡상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주로 우리 몸에 관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죠. 네, 그래서 다가오는 한 달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 그러면 오늘부터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주제는 하루살이는 진짜 하루밖에 못 살까입니다. 저 진짜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진짜 하루밖에 못 살아서 하루살인가요? 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은 틀린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살이가 성충의 모습으로 생존하는 기간은 단 몇 시간에서부터 보통은 2일 정도, 길게는 2주까지 사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딱 성충으로 사는 기간만 말씀드린 겁니다. 오, 그러면은 성충 전에는 좀 길게 사는 편인가요? 네, 맞아요. 보통 알이 애벌레가 되는 데에는 한 달이 걸리고 애벌레는 1, 2년 동안 물속에서 살다가 성충이 되거든요. 생각보다는 되게 길게 사네요. 다른 벌레들처럼. 네, 그런데 다른 벌레랑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 게 하루살이는 수면이나 건조한 곳의 수초들 사이에서 허물을 벗고 동시에 날아오르는데 이 마지막 허물 벗기 과정을 비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한다는 게 다른 곤충류들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살이는 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죽나요? 하루살이는 대부분 길고 가느다란 몸을 가지고 있고 3개의 얇은 실 모양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입도 퇴화가 돼서 먹이를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화 당시의 양분이 모두 소모가 되면 곧바로 죽게 되는 건데요. 어떤 종의 암컷은 생식기가 발달이 되면 발달한 후 5분 동안 먹지도 않고 교미와 산란에만 집중하고 곧바로 죽기도 한다네요. 진석씨, 치킨 좋아하세요? 그럼요. 저 치킨 킬러입니다. 네, 제가 어제 치킨을 먹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분명 치킨은 날개가 있는데 뭐 없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2개씩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닭도 분명히 새거든요. 근데 왜 못 날까요, 대체 왜? 치킨을 먹다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조금 억지 같은데요. 뭐 어쨌든 저 역시도 꽤나 궁금한 주제라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닭도 명백한 새고 날개도 있거든요. 근데 못 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새처럼 하늘을 날려면 깃털로 된 날개가 있어야 하고요.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몸이 날씬하게 생겨야 하고 또 날아야 하니까 몸이 가벼워야겠죠? 그러기 위해는 또 뼈 속이 비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장의 길이를 줄여서 음식을 먹으면 빠르게 소화시키고 바로 내보내야 한다고 해요. 이 역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러면 새끼를 뱄을 때는 몸이 무거울 텐데 그럼 못 나는 건가요? 네,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오랫동안 뱃속에 넣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당연히 무겁겠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새끼를 가지면 몸이 무거워지니까 가벼운 몸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알을 낳는 거랍니다. 근데 닭도 알 낳잖아요. 네, 딱 그 부분만 보면 닭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닭 자체가 무거워서 알을 낳는 행동만으로는 닭의 무게를 줄일 수 없다고 해요.
닭은 다른 새들과 다르게 사람이 먹이를 주면서 기르기 때문에 몸무게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날개는 거의 쓰지 않아서 날개 근육이 옛날부터 점차 퇴화돼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점점 날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어찌 보면 새로 태어나서 하늘 한번 못 나는 인생, 좀 기구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방탄소년단의 봄날 듣고 왔습니다. 이 봄날을 듣고 오니까 저희 봄날도 오늘은 끝이 난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참신한 소리네요. 오늘은 토막 상식 준비 안 돼 있나요, 진석 씨? 당연히 준비돼 있죠. 창규 씨, 도시가 산소가 많을까요?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숲속이 산소가 많을까요? 저는 당연히 숲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연히 틀리셨네요. 그러면 도시가 더 산소가 많나요? 아니요, 결론은 똑같다입니다. 공기 속의 산소 함유량은 21% 정도인데요. 이 산소량은 도시에 있는 건물 안이나 숲속, 강가 모두 다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창규 씨와 같은 착각을 하는 게 숲속이나 바닷가가 도시보다 더 숨쉬기가 좋아서 그러신다고 하는데요. 이는 산소 때문이 아니라 음이온의 양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소 음이온은 사람의 몸에 의해 쉽게 양이온 산소로 흡수되기 때문에 공기가 더 신선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네, 이제는 공기까지 섭렵한 당신 정말 잡대가이시네요. 잡대가. 네, 제 잡대가인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양하고 알찬 잡상식들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잡다한 상식들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찬규, 진행의 이창규, 송진석, 기술의 이주호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